녹화를 하니까 이제 말이 다 줄어드는데 예. 음. 저도 음, 이 스토리텔링이 전에 읽었던 책이랑 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전에도 그때 음, 스토리텔링 바이블 이 책도 읽었었고, 음, 네. 예. 네. 스토리텔링 바이블. 그 책은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게 어떤 교과서 음, 같은 책이었다면은, 이 음, 책은 쪼끔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그 비즈니스에 접목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것만 딱 집어 음, 가지고 쪼금 더 쉽게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느껴져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는 뭔가 약간 교과서에 느낌이어서 되게 음, 이게 구체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이걸 당장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쪼끔 막막했다면, 이거는 쪼금 더 이제 와닿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다시금 그 스토리텔링 바이블 이 책을 음,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책을 보면서 좀 참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창업자 스토리가 있고 목적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창업자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지도님이 생각났어요. 지도님이 이거는 정말 써먹었으면 좋겠다. 음.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써먹어 보려고 좀 적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쉽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그 장소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고객 경험치 측면에서 음, 봤을 때. 뭐 맞아요. 되게 다양할 텐데, 뭐 음, 광고로서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광고가 아니라, 잠시만요. 알람 좀 끄고 올게요. 음, 광고 광고로 마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구매 쪽에 왔을 때 거기서 뭐 소개하는 부분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그들에게 어떤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음, 그게 어디에 정확히 넣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랑, 그리고 그거를 음, 넣는다고 쳤을 때 과연 고객이 이거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만한 그 여유를 주는 구간은 어디고, 그게 어느 정도의 음, 분량이고 어떤 내용일까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게. 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음, 아 이 그 뭔가 이렇게 읽을 때는 되게 쉽다고 느꼈는데 적용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음, 이거를 일단은 쪼끔씩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 정도가 최선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막막하게. 막막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딱 제한된 공간에서, 예를 음, 들어서 교수님의 그런 PPT라든지 이런 거라면 음, 이거를 내가 어디에 넣어야겠다라는 게 딱 사실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런 게 보이죠. 목적이라는 게 딱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음, 이게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마케팅 이렇게 뭔가 딱 제한시키면은 거기에 딱 스토리를 적용하는 것이 뭐가 낫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겠는데, 음, 비즈니스의 모든 곳에 스토리가 다 들어갈 수는 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딱 킥이 되는 하나를 딱 골라야 되는 건데, 음, 그거를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네.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 네. 음, 네, 이 책에서 나온 얘기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결국에는 음, 비즈니스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되게 입체적인데, 거기서 음, 딱 어느 부분에 어느 포인트에서만 딱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저리주저 여러 얘기를 흩뿌려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필요한 이야기만 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가려질 수도 있고,
음,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총체적인 그 사용 경험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음. 필요한 이야기를 적재적소에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체감을 했어요. 아, 중요한 얘기를 해주네요, 진짜. 나도 요즘 그 우리 안사람 네. 그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네. 스토리 적용해야지 하는데 막상 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음. 그렇게 막상 쉽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하지만 내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는 스토리를 수집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네. 부분 나는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 스토리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고객 스토리를 한번 모아보는 거. 일단은. 네. 그래서 그 고객 스토리를 가공을 해서, 아,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네.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죠. 저도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완전 떠올랐는데 저도 음, '그렇게 스토리를 수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네. 가지고 저도 그 스토리에 좀 주의 깊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와 닿았던 포인트가 전 두 가지였는데 사례가 아, 첫 번째는 그 외할아버지랑 제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뵀었어요. 아, 네. 할 외할머니 때 외갓집에 제가 가 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그 제가 아, 만든 반찬도 나눠 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하하하.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뭐 어릴 적 이야기 이런 것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이게 제가 느꼈던 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음. 명사에 대해 질문하면은 그게 그 어떤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 책에서. 맞아요. 명사로 질문을 하면 좋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제가 뭐 이거 처음에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게 음,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어떤 그 명사라고 하면 어떤 장소나 아니면 어떤 직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니까 아예 음, 제가 지금 거의 뭐 20몇 년간 외할머니 집을 1 년에 몇 번씩은 그래도 갔었는데 음. 그동안 하나도 못 들었던 거를 제가 새로운 거를 거의 몇 주 내에 엄청 많이 아, 들었거든요. 그쵸. 여기 하나의 성과네요. 네. 예. 그냥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였거든요. 음,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할아버지가.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음, 근데 이렇게 명사를 달리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음. 아예 새로운 각도의 할아버지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듣게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두 번째 사례는 이 흑백 요리사 이번에 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한국에서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봤어요. 저는 흑백 요리사에서 굉장히 그 스토리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음, 이게 흑백 요리사 보면 다 안 보셨죠 아직? 다 봤어요. 어저께 끝 마지막 편까지 다 다 봤어요. 보셨어요? 원주윤도 다 보셨어요? 흑백 요리사? 아니요, 못 봤어요. 못 어떤, 보셨어요? 요즘 네. 엄청 핫한 그 음식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프로그램, 근데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한 명 한 명에게 그 요리의 어떤 맥락을 부여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기획을 많이 짰더라고요. 제가 느껴진 어떤 게. 교수님은 보셔서 아셨겠지만은 이 사실 음식이라는 게 직접 저희가 먹어 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음악 프로그램이랑 다른 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그 맛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것도 창의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상상조차 어려운 음식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몰입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징검다리가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스토리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음, 자신만의 음식, 내 이름을 건 음식 이런 식으로 거의 매 라운드마다 그 만드는 창작자의 어떤 스토리가 부여되는 음식들을 만들게끔 기획을 했더라고요. 정확한 그러다 지적인 보니까 것 같아요. 정확한 네. 지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스토리가 담긴 음식을 만들게끔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보니까 단순히 그 시청자들은 그 음식을 맛으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가 이렇게 아예 경험할 수조차 없는 것을 상상을 하게끔 만들면서 여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정확하게 한 케이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흑백요리사.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게 스토리가 갖는 이 책에서 나왔던 그 힘과 너무 일치하는 케이스여서 이게 음, 결국에는 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스토리가 강력하다고 하는 그 정확한 사례구나라고 또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흑백요리사를 보고 나서 이 굉장히 그 외식 업계가 지금 핫하다고 해요. 되게 예약률도 많이 높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스토리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음, 마찬가지로 팔고자 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것을 결국 고객이 음, 안 써본 제품을 쓰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이잖아요. 그 스토리라는 게.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례가 사례로서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저는 뜻깊게 음, 봤어요. 그런 부분을. 깜짝 놀란 게, 요리 업계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이미 네. 굉장히 보편화 또는 당연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어, 그것들이 부러웠어요. 음, 모든 그 스토리텔링이 셰프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는 디자인 업계는 물론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고민들도 했는데, 어, 그 셰프는 자기 식당에서 음식을 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는 자기 식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누구를 위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 기업의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 있어도 디자이너 자체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동안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이거는 이제 삐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음. 이제 디자인 업계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겠구나라는 맞아요. 정말. 소름 끼어들었어. 네. 그리고 내가 스위스에서 본 것도 선진국의 디자인은 결국 자기 이름을 걸고 디자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너무 결국 재밌었던 게, 예, 예, 네. 예, 결국, 예. 네. 어떤 게 재밌나요? 그, 네. 우리가 이제 음악 산업을 보면 네. 그 크리에이터들이 또 유통사를 끼고 저작권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모델이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일어나요. 음. 창작자들이 이제 가구 같은 회사의 경우 헤이나 뭐 이케아나 아니면 네. 비트 같은 경우는 창작자들이 그 금역이나 목업 비용을 투자를 한대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그 업체에 의해서 양산이 되면 로열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평생 그 제품이 팔리는 한 계속 로열티가 들어와서 디자이너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자가 된대요. 음,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디자인 관행을 로열티 개념이 없이 그 권리를 다 주잖아요. 그렇 클라이언트한테. 네. 그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초기에 목업 비용이나 생산 양산 비용을 다 대서 그런 건데 네. 그게 만약에 바뀐다면 디자이너가 직접 투자를 하고 디자이너가 그 양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로열티 비즈니스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훨씬 지속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게 난 디자인의 미래라고 봐요. 아닌 거라면 디자인이 뭐랄까, 생존 가능성이 확연히 떨어질 것 같아요. 디자인이란 분야. 음, 그러니까 디자인도 창조 산업의 일부로, 어, 빨리 그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저도 거기 완전 동감해요. 저도 음. 특히나 대한민국 디자인이 더 위험하지 않나. 지금 동양 쪽의 디자이너들은 위험한데 재밌는 게 일본 디자인이 굉장히 하일리 어프리시에이트 돼요. 어, 스위스에서 특히나. 그게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강하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이. 그 확실히 근데 그게 이 일본 쪽에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게 강한 이유가 음. 그 교수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전통을 되게 잘 활용해요. 전통을 이게 그 잘 좋아해요. 정책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어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나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찍 진출을 한 것 같아요.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네. 그리고 일찍 진출한 것과 동시에, 굉장히 또 인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음,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피카소, 마티스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디자인. 그것들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조금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나? 일본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잘한다기보다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유럽 사람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스토리텔링인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처럼 들리는 게 아닌가.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 시각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 해석? 네, 그런 나만의 해석? 그럴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건 게 저,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동양 사람들이 어, 그런 어떤 그냥 또 오리엔탈리즘을 그냥 대표하는 격으로 일본 제품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 제품이 되게 비싸게 팔리고, 이제 스위스의 고급 디자인 샵에 가면, 네. 다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들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 신기하네요. 일본에서는 또 유럽 제품이 엄청 비싸게 팔리는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안타까웠던 점은, 네. 어, 우리나라 디자인이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음, 일본, 아직까지는 뭐 킬푸드 정도더라고요. 그게 좀 근데 아쉽고, 이게 우리도 참, 네.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평면 수준은 정말 저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보면은 우리 이게 산업의 구조 때문인 건지 이게 우리나라에 사실 스타 디자이너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스타 디자이너가 없어서, 그게 네. 난 너무 아쉬워. 이게 사실 되게 스타 디자이너라는 게 뭐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음, 분명히 스타 디자이너가 가지는 상징적인 역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 브랜딩의 역할도 있고 음. 그 사실 디자이너라는 것이 그 되게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또 그 자체로서.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치 그 BTS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케이팝의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받은 것처럼 음, 그 한국 디자인의 가치라는 것이 어떤 스타 디자이너의 출현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또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참 아쉬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 많죠. 음. 오히려 나는 디자인계가 위기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을.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음, 이게 그 위기라는 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의 위기라기보다도 저는 오히려
현재 그 기성 방식의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뭐 인하우스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런 기존에 생각하는 그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저는 오히려 위기인 거지. 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음, 예, 지금 보면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만 보더라도 음, 이게 기존 디자이너들이 자기 거를 하면서 뭐 공예 작가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런 SNS를 음, 통해 사실 서유정 교수님도 그런 음,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걸 하고. 예.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자기가 어떤 마케팅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PR을 디자이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 이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알릴 수 있는 디자이너라면은 누구든지 어떤 나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불문하고 뜰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죠. 예. 네. 충분히 우리나라 젊은 디자이너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디자인 쪽에 그 국제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국제 무대에 난 너무 빨리 진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우리나라 시장은 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빨리 진출을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 패션 쪽은 이미 되게 많이 활발한 것 같아요. 네. 그,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이 있지만 맞아요. 패션 쪽이 치고 나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확실히 이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 같이 이런 음, 콘텐츠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미 뻗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서 뒤따라오는 것들이 K-뷰티라든지 K-패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영향이 되게 큰 음, 것 같고 아무래도 되게 디자인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그것과는 쪼끔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디자인도 근데 자연스럽게 저도 거기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콘텐츠 속에 녹아들어 있으니. 그럼요. 콘텐츠 속에가 조금 들어있죠. 이제 패션보다 좀 느릴 뿐이지 결국에는 이것도 같이 좀 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디자이너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무슨 진짜 그 자기 저작권을 가지고, 디자인 저작권을 가지고, 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산업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 시스템적으로 산업에서 디자이너들이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일단 우선 완성이 돼야지만이 그 음. 다음에 이제 문화가 좀 꽃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이죠. 디자인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뭐 YG, 뭐 JYP 같은 회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결국 자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유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또.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중국의 미니소라는 기업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이번에 아 미니소가 또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고 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그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며칠 전에 이제 미니소 한국 디자인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미니소에서.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로열티 개념의 프로젝트를
되게 추진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 우리나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좀 잘하면 산업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친구한테 이러다 잠식당하게 생겼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은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질 않아요. 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많이 조금 경시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그쵸, 이게 좀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되게, 음, 쉽지 않은 분야인데, 그래도 뭐 요즘은 LG가 오히려 디자인에 투자를 삼성보다 더 많이 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어,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디자인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줘야겠죠. 음. 자, 원주님은 아, 예.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케이스가 있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오늘 뭐 이게 저희가 그 울산에 공업 축제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제 보면 스위스가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스위스가 근데 그런 인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아닌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고 개개인이 되게 장인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도시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울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뭐 그런 기업 공업 도시고 물론 소기업 중소기업도 많지만 그 관련된 도시들이 많지만 이제 공업 축제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없어졌다가 생겼는데 그게 좀 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일각에서는 문화 쪽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이 맨날 네. 특색 없이 맨날 공업적인 또 이미지로 또 할피해가지고 조금 이게 울산이 조금 재미없는 도시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고 좀 부산이나 뭐 다른 경주나 뭐 그런 다른 도시로 많이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고 그냥 울산은 그냥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곳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를 보면 이제 뭐 옹기 저기 남창에 옹기 축제도 있고 뭐 여러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스토리를 개개인을 이제 스위스처럼 좀 배워서 개개인의 장인들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진우 과장님처럼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조금 분명히 이제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거든요. 전부 다 능력 있고 조금 여-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예. 일단 그렇고요. 예. 뭐라고 하셨죠? 근데 질문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실생활에 네네, 일상생활에서. 네네. 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그 스토리텔링 책 자체는 재밌으셨어요? 스토리텔링요. 네. 책이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에 대해서 이거를 요즘에 책이 조금 잘 안 읽혀가지고 이게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느끼고 이게 부분적으로 읽게 돼가지고 아, 프로로그 그것만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납치되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어그로를 좀 끈 그런 생각이 그럼. 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마이클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여기 남편이 되게 뭐 물건 같은 거 안 사는데 뭐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종업원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존 F 케네디 맞나요? 대통령이 이걸 네, 이걸 쓰게 됐고 뭐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사겠다고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종업원 다음날 이제 그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다른 그 종업원 말고 다른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 했을 때 되게 마법같이 되게 꼭 사고 싶고 뭐 판권도 사고 싶고 제가 팔고 싶었는데 그냥 뭐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에 간략적인 정보만 그렇고 여기서 뭐 구하기 힘든 뭐 재료로 만들었고 뭐 그런 간략한 정보만 말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 동네 가게 뭐 편의점 어디든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들어서 되게 실망을 했다는 게 딱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아, 스토리에 따라서 뭐 엄청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상품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 책이 그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좀 뭐랄까 동기부여, 스토리텔링을 좀 일상생활에 또는 뭐 현업에 적용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많이 갖게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음,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그동안은 뭐 그림만 예쁘게 그리고 어,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는데 그 자기 제품들을 자기가 잘 안 팔고 그거를 주로 그 마케팅한 사람들이 잘 포장해서 팔아줬던 시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좀 그렇죠. 그런 좀 아쉬움이 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켜줬지 그동안에 돈을 번 사람들은 솔직히 그 스티브 잡스가 디자이너가 아니거든요. 마케터거든요, 그 사람. 정말 그렇죠. 뛰어난 마케터고 비즈니스맨인데 온갖 그 영광은 다 본인이 갖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건 스토리텔링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게 이런 비밀을 디자이너들이 진작 알고 있었으면 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도 현업에서는 저렇게 그 마케터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 소속이 되어져서 어,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다 스토리텔러한테 넘겨주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정말 많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어서 억울해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텔링과 어, 유사성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자수성가를 하거나, 아니, 뭐 자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도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어, 대외적으로도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어, 약간의 저의 뭐 삶의 태도의 변화, 또는 뭐 해야 할 일의 변화, 이런 것도, 뭐 일부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저는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자체. 그 진우반님 죄송한데 제 출근을 해야 돼서 진우 반장님 네네. 호스트를 드릴까요? 호스트? 아, 네네.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뵐게요. 저도 지금 거의 네.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듣기만 하셔서 이거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럼 노션부터 요즘 배우고.
요즘 연애하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아니, 예, 그럼 또 뵙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잘 네, 예, 알려드릴게요. 책 예, 좋은 하루 결정해서 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교수님, 저도 교수님 말씀에 너무 동감을 했는데 음, 그 저도 사실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스토리가 저는 그냥 전부라고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이 책을 음, 읽기 전부터도. 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많이들 그 공포심을 음, 느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거기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스토리라는 걸 걔가 경험을 못하니까 스토리가 네. 없지. 경험을 못 하니까 스토리는 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AI 영역인데 음, 이게 저는 유일하게 갈리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스토리라는 것이. 그래서 음, 이 인간이 아무리 AI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한 그 창작물이나 그 인간은 결코 그 아 무조건적으로 AI보다 매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스토리에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음, 스토리가 결국에는 본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AI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시대의 변화가 극단으로 치닫을수록 이 음, 스토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기르는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는 책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에 대한 책들은 정말 저는 좀 음, 중요하고 좀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게 뭐 비단 그냥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음, 저는 모든 영역에서 이 스토리를 쓰는 이 능력이 사라지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자기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아니 이게 스토리가 단지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스토리도 있겠지만은 되게 사실은 음. 더 많은 부분에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스토리가 더 많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결국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이것이 음,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내 인생을 편집한 내 스토리를 내가 들려줌으로써 거기에 설득당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느냐가 곧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음, 살아가는지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음, 결국 너무나도 그 지금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토리가. 음. 나도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게 너무 럭키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럭키하다 할 정도로, 맞아요. 좋은, 그, 뭐랄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책?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할 수 있을 이걸 어떻게 지금, 네. 근데 이제 전주에 있죠? 네네. 난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요. 아유 교수님이 계속 여행 가셔 가지고 어떻게 좀 초대하기가 지금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상태예요. 정말 세팅 다 됐어요? 네. 세팅은 진짜 이제 끝나서 집 청소도 다 교수님이 하고. 시간이 되시면 음, 그러면은, 여자친구도 세팅 다 되고요. 예 여자친구 집에서 세팅 다 끝내 놓고 음, 네. 잘 됐네. 네. 전주에서 지내보니까 어때요? 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음, 지방으로 청년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면 여기가 지방 같은 경우가 이게 계속 원래 처음부터 없던 데가 아니잖아요, 인구가. 그렇죠. 원래 맞아요. 있다가 빠져나간 데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웬만하면 있어요. 완전 시골만 아니면 아, 전주 정도 되는 이런 시 정도 되는 규모면
인프라가 음, 다 있을 게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인파 네. 있죠. 그리고 뭐 이쁜 카페나 이런 것도 되게 오히려 서울에 되게 훨씬 좋은 데보다도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전주에 보면. 음, 그리고 이게 연령대가 보니까 제가 이 젊은 사람이 없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음, 사회 활동을 하는 20대 중반부터 30 대까지의 그 연령대가 빠져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아, 연령대가 이거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서울로 가 있어서. 네.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다른 연령대도 많아요. 뭐 10 대라든지 20대 어, 초반은 또 많거든요. 어, 그리고 아예 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완전 그 중간 연령대 있잖아요. 그 연령대만 쏙 빠져 음,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돌아다녀 보면. 어,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데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 중간 연령대가 사실은 사업을 하거나 이런 핵심 주체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 그렇죠. 만들어내는. 근데 음, 그 연령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주에서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하기엔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음, 번화가를 가 봐도 음, 이게 뭔가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이런 것들을 음. 하는 사업 케이스가 되게 적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쪼끔만 트렌디하거나 쪼끔만 괜찮아도 실제로 여기 옷가게들만 보더라도 그 음, 보세라고 하는 게 뭐 동대문에서 음. 사입해 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마진 붙여서 떼다 파는 걸 이제 보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거의 안 먹혀요. 자체 브랜드 아니면 음, 거의 살아남기가 힘들고 아니면 있더라도 거의 마진폭을 되게 좁혀서 하는데 음. 전주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다 보세 옷가게. 근데 심지어 여기가 제가 이제 매출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음, 연매출이 30억 이 나와요, 한 옷가게에서. 아, 참. 근데 330억 이 나오는데 마진폭이 엄청 세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 원래 같으면은 머리핀 같은 거 사입해서 팔면은 뭐 한 개에 뭐 음, 500 원에 떼어 가지고 뭐 한 3,000 원, 5,000원 이렇게 파는 거를 여기는 한 만 원에 팔아요. 오히려 서울보다 비싸요. 거기가. 근데 임대료도 그래도 쌀 거 아니에요. 팔린다는 거잖아요. 예. 임대는 더 싸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게 보세라고 이게 원래 원가가 싼 거라는 걸 몰라요. 아, 정보가 적어요, 서울보다 훨씬. 그럴 수 그럴 있겠. 수밖에 없는 게 옷가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하는 건 사실 20대 넘어가면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아니까 이제 그런 걸 안 사는 건데 사실 20대 음, 초반까지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옷 이런 것도. 모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체 브랜드랑 보세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세는 이쁜 디자인을 거의 베낀 디자인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음, 20대 초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랑 이거랑 디자인 비슷비슷한데 이게 더 싸면 이거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가 안 따지고.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세 브랜드에 돈을 많이 버는 거 보고 이게 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음,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나 어떤 오프라인 가게들이 오히려 음. 여기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여자친구는 되게 좋은 시작이에요. 네. 여자친구도 그래서 그런 그 같이 그걸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음, 번쯤은 좀 이거를 시도를 일단 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여기는 음, 임대료도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살기도 음, 너무 좋은 게 사람이 일단은 음, 정말 이게 한적해요. 음, 이게 주말에는 딱 적당히 있고 음, 평일엔 거의 없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없어요. 그 서울은 어딜 가도 좀만 괜찮은 데 가면 사람이 막 너무 바글바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간을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음,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너무 쾌적하고 음,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 막히고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없어요 막. 음, 그래서
근데 있을 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게 안 올 이유가 그냥 딱 한 개밖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일자리. 네, 일자리 하나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 일자리도 저는 제가 이것도 이 트렌드상 사실은 저는 결국에는 지금 직장 다니느라 일자리 때문에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이랑 경기권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직장이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이미 벌써 그렇죠. 많이 퇴사를 많이 하고도 있고. 음,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엔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할 텐데, 근데 이 개인 사업이나 음, 프리랜서를 오히려 사회 초년생들은 더 온라인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오프라인은 초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럼 온라인 사업을 고려하면은 지방으로 음, 갔을 때 세금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100% 감면해 그렇다고 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혜택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이 이거를 하는 이 인프라 여건면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음, 그냥 이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 나와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지방에서 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모든 음,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아직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뭔가 경로에서 이탈하는 기분이 드니까 사실 지방에 내려와서 뭔가 하는 거 자체가 겁이 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하니까 '아 내가 여기 가면 뭔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못 하는데 저는 음, 이게 어느 순간 좀 트리거가 한번 탁 터지면은 되게 지방으로 오는 음,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너무 좋은가 보다. 네. 이거는 정말 어 '서울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리를 잡기 전. 너무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음, 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잘 했네. 예. 친구를 매주 보진 않잖아요. 이제 제 나이 또래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음, 이렇게 '친구를 뭐 덜 본다.'라는 느낌은 없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기는 하죠 당연히. 뭔가 약간 음, 북적이는 사람들 톤에 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서울 가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음. 연령대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 맞다. 아, 네 뭔가 약간 길거리에 제 연령대가 안 보이니까 음,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음, 아이고, 또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그 얘기를 해주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음, 어 이건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음, 제 연령대 대부분 사실 이렇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음, 이게 저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그러겠네. 진짜 그러겠네. 스토리텔링이 되네. 네. 이게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통 이제 뭐 친구나 아니면 어른분들이나 어르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 전주 왔다." 얘기하면 하나같이 다 음, 왜 내려왔냐고 할 것도 없는데 다 음, 되게 신기해하고 이해가 안 음. 간다라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아이고, 그, 나도, 저기, 무친우님도 일어나야겠지. 나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혹시,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책을 교수님이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아직, 특별은 없어요. 특별히 없는 없으세요? 게, 그러면 제가 추천할까요? 추천을 좀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읽고 싶어요에 미리 담아 놔 가지고 항상 있어서 일단 음, 교수님한테 먼저 음, 음, 여쭤봤어요.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번에 그때 제가 추천했던 그 셀렉트라는 책도 있고 음. 아니면은 제가 쪼끔 최근에 좀 궁금한 게 빅데이터 쪽이거든요. 어,
그런 빅데이터 쪽 그쪽으로도 좀 빅데이터 입문 통계학 이쪽 있잖아요. 음, 그쪽으로 책도 한 권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스토리의 과학 말고 또 한 권을 추천해줬어. 둘을 비교해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무슨 책을 추천했었죠? 그때 추천해드렸던 게 셀렉트라는 책이에요. 셀렉트. 그러면 뭐 원주님도 지금 셀렉트 한번 고민을 해봤으니까 네. 셀렉트라는 거를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셀렉트 있는 것도 좋아요. 그거 읽고 음, 있었어가지고. 음, 그, 저기, 그 책 괜찮아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로 읽고, 그 전주 오시고 싶으시면은 일정 한번 조율해 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언제가 편해요? 나는 뭐 일정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하니까. 저는 어,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바로 제가 언제든지 준비를 하죠. 아니, 그런데 그 비즈니스는 언제쯤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비즈니스는? 아마 이제 내일 이제 시작할 거 지금 세팅이 끝나가지고 음, 제가 내일쯤 아마 동시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그러면은 네. 오프라인 매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은 네.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은 안 하고 음, 오프라인 매장은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으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초기 음, 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하게 되면은 아직 그거는 확실히 막 언제 딱 이렇게 잡은 건 아닌데 음. 하게 돼도 일단은 근데 되게 작게 시작을. 온라인 매장은 그러면 계속 뭐 빈티지 안경하고 그걸 하게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빈티지 그걸로 하고 안경하고, 그 이제 오프라인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그대로 파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음, 거기서는 좀 착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음, 제가 이번에 그 빈티지 가구 파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좀 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분이 무조건 오프라인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완전히 다르대요. 오프라인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오픈해서 좀 방향성 좀 잡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음, 오프라인은 좀 감이 좀 안 잡혀 가지고 제가. 음. 그래도 이제 그분이 도와주신 분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저기 힘이 되겠다. 맞아요. 그분한테 거의 저희 엄마보다 잘해 주셔 가지고 그분이. 투자자신가 보다, 투자하고 싶으신. 진짜 너무 고마우셔. 이번에 갔는데 저희 여자친구가 입을 옷을 막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음, 거기서 안 입으신 옷들 모아 가지고 주시고 음, 그 파이바 그 새 소재 있잖아요, 폐원단 소재. 음, 음, 그것도 제가 한다고 알려 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구제 이런 쪽으로 발이 넓으시니까 음.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안 입는 옷이나 이런 거 주변 상인분들한테 뭐 수소문해 가지고 다 모아 주겠다고 원하는 옷들 막 이렇게 말씀해 오, 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오, 귀인을 만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네, 귀인을 만났네. 네. 그건 정말 진짜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인 관계여 가지고 너무. 음.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이제 업사이클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조금 구제니까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이쪽 특히 이제 그렇죠. 리사이클링이겠네. 맞아요. 그쪽을 그분은 이제 굉장히 유럽 연결시킬 수 막 이런 있겠네. 데서. 네. 음,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하긴 좀 그 웹사이트가 열리면 되게 바쁘겠네. 또 패키징도 하고 포장도 하고 델리버리가 제일 힘들죠. 그쵸. 이제 그거를 제가 안 바쁘게 시스템화 시키는 게 또 이제 저의 숙제죠. 음, 이제 또 음,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음, 툴들이 이제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활용해 제가 이제 또 AI 덕분에 이제 코딩을 또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제가 하는 태스크들을 훨씬 더 줄여서 압축시켜서 쉽게 끝낼 수 있게끔 이제 또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김중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혹시 알 거예요? 김중현이라고? 그 저 친구가 이번에 아, 그 마페 디자인한 친구거든요. 네, 마페.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이번에 새롭게 텀블벅을 했는데 5천 개가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요? 마페 근데 디자인을 또 했어요? 네, 좀 스몰 버전으로 이번에 3D 프린팅으로. 아, 그러니까 그런데 5천 개를 본인이 다 포장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직접이요? 네, 직접. 이거를 3D 프린팅을 하니까 금형과 달리 이게 많이 와, 팔수록 돈이 더 드는 구조래요. 그러겠네요. 3D 3D 프린팅이니까. 프린터는 네. 이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걸 글록에서 했는데 글록에서 이제 5천 개를 만들어준. 아, 그, 재미있는 시도를 해봤는데 자기가 돈을 하나도 안 남았다. 진짜요? 돈이 안 나왔대요?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3D 프린팅을 하면. 이거 참, 그러면, 공예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예품. 공예품. 3D 프린팅은 공예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이제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대요. 아무래도. 이런, 저도 이 3D 프린터가 집에 있잖아요. 저도 샀는데 얼마 음, 전에 또. 음, 저도 이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보이는 게, 음, 그, 빈티지 제품 같은 경우는 음, 이게 거기에 맞는 호환되는 어떤 다른 서드 파티 제품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 나온 거니까. 그런 부품 같은 것들이. 네, 이거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재미있는 발상이다. 네, 이거는 3D 프린터로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금형을 사서 만드는 게 음, 말이 안 되니까 어떤 회사에서도.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빈티지 판매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음, 빈티지 판매하는 사람 중에서 모델링이나 이런 디자인에 대한 것을 이해도가 있는 사람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 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음, 네. 그것도 또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되겠구나. 네. 이게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음, 음, AI 접목시키는 것도 되게 할 게 많아 보이고. 음, 그래서 되게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테스트베드 음. 역할로서 아주 좋은 사업 음. 모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내가 전주에 가면 네. 하룻밤 자고 싶은데 뭐 어디 에어비앤비가 좋아요? 아니면 호텔이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제 방에서. 진짜 네. 너무 방이 이게 3룸인데 어, 근데 여기 침대가 일단 퀸 사이즈가 있거든요. 어, 여기서 교수님 주무시면은 여기 방에 따로 침대만 있는 방이 있어서 여기서 편하게 주무시면 되고 저는 거실이나 다른 어, 방에서 제가 자면 되니까. 이거 게스트하우스네, 게스트하우스. 완전 게스트하우스죠. 네. 그래서 제가 아, 음식도 제가 해드릴게요 직접. 오, 아, 그러면 네. 아예 그거를 주소를 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내비 한번 보고 네. 아무 때나 뭐 수업 마치고라도 쑥 갈게요. 좋아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여기에요. 전북 광주 안산 그런지 얼마나 떠요? 어, 3시간 정도 뜰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지금은 뭐 아침이라서 좀 고속도로가 막힐 수 있는 시간인데 밤이면 네. 훨씬 낫지 않을까? 전주시 안산구 양심 16-3 검색 결과고 전주시 완산구 양지일기예요. 양지. 아, 시간은 네. 3시간 걸리네요. 3시간. 3시간이요? 3시간. 이 거리는 213km. 조금 3시간이면은
팝콘이 가는 시간은 아니구나. 날 이게 잡고 저는 가야겠다. 사실 고속버스를 추천드려요, 오히려. 정말요? 네, 왜냐면 고속버스가 요즘 우등이나 프리미엄이 진짜 편하거든요. 음, 거의 누워서 와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속버스는 3시간 걸려요? 고속버스는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더 빨라요. 2시간 반. 네, 그리고 어떤 시간대가 안 막히니까 일단. 그렇죠, 그렇죠. 또한 네, 바퀴. 2시간 반이면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걸 2시간 추천해요. 반? 2시간 반이면 괜찮네. 예, 그냥 2시간 반 정도 그냥 자고 와서 맞아요. 역에서 그 터미널에서 그냥 택시 타고 바로 와버려요. 전 이렇게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부담 낫겠다, 하나도 오히려. 없어요. 네, 그래야지 뭐 가서 술도 마시고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 알았어. 나는 여기도 한번 들렸고, 이제, 저 원주님도 한번 들르고 해야겠다. 또 전국 투어를 하시겠네요. 한국 투어를 한번 해야죠. 여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인생에 있어서. 아, 여행만큼 그쵸. 좋은 건. 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있으면 또 되게 편하잖아요. 여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음, 아, 그럽시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한번 네. 나도 스위스 잘 정리해서 한번 공유해 주도록 할게요. 스위스 아,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 사이트 이제 오픈하고 하면 또 공유해드릴게요. 사이트는 진짜 어디서 오픈할 거예요? IM 웹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사이트는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일단 하고, 인스타로? 네. 그치. 인스타도 그리고 쇼핑 기능이 사이트가 좀 있어. 자체 결제 용이니까. 음, 네. 요즘 인스타가 워낙 많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네, 인스타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보통 인스타에서 자체 음,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는 식이지 자체 홈페이지부터 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스타가 팔로워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자체 홈페이지를 거기다 프로필 링크에 보통 게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가요. 다음 주에 혹시 언제 그 독서 모임 할까요? 시간은? 나는 뭐 다음 주는 일요일 날도 괜찮고, 나 월요일 날 아침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일요일 날 좋은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러면은 다음 주면 13일 너무 가깝지 않나? 13일이면? 아, 이번 주네요.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면은 다음 주 20일? 수요일이면 다음 주 어때요? 수요일 날? 네. 23일? 16일? 전혀 날짜는 17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 딱 일주일 17일. 딱 일주일이요. 그럼 17일 더 좋은 것 같아요. 17일 날 그래요. 할까요? 17일 화요일 날 독서 네, 모임 네, 합시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스텔라트 책 읽고 네, 반 정도 읽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 들어가세요.